2025년 4월 9일 수요일이었고요. 영화 아마추어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표를 직접 사서 이렇게 직접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에서 라미 말렉과 로렌스 피시번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쵸? 게다가 예고편이 진짜 섹시하게 뽑혔거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테니까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여튼 주인공이 CIA 데이터 분석관이죠. 그래서 아내의 복수를 지능적으로 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예고편이 뽑혔거든요. 그런데 과연 개봉날 제가 직접 직관한 소감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장 개봉작만 리뷰하는 바슨입니다. 저는 SF, 첩보, 스릴러, 밀리터리 뭐 이런 장르의 영화를 즐겨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 기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본 시리즈의 필도 좀 나고 일반적인 그런 첩보가 묻은 스릴러물 중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영화값을 14,000원 주고 봤는데 그중에 6,000원 정도는 돌려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영화를 감상하는 기준은 모두 다를 겁니다. 개인 소감임을 참고하시고 극장에 가서 볼지 아니면 OTT로 볼지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리뷰에는 스토리를 유추할 수 있는 약한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출연자의 연기력은 정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주인공 역을 맡은 라미 말렉의 연기는 이미 검증이 되었겠죠. 그만큼 연기를 잘 하는데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침착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퍼즐도 푸는 걸 좋아하고 선물로 준 부서진 경비행기를 직접 조립하는 뭐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아내를 진짜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조용조용한 사람인데 이런 조용조용한 사람이 지내는 평소 모습에서부터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 복수를 하면서 깊은 슬픔에 계속 잠기는 것까지 이 인물 묘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말렉이 연기한 이 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침착한 슬픔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빌런을 죽일 때도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주인공만 연기가 좋았던 게 아니고 피시번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조연급의 연기자들도 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연기 보는 맛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파이풍을 가미한 스릴러라는 장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아마추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장르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좀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뭐 복수도 섞여 있고 그리고 액션도 있고 스파이도 있고 스릴러 뭐 여기에 약간 지능 플레이 이런 것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복수, 스파이, 스릴러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진짜 스릴러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 멜로 같은데? 아니면 이거 노래로 치면 3호곡? 아니면 그냥 부인의 공포스러운 숨결을 찾아가는 그런 한 남자의 로드무비?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장르를 당연히 예고편을 봤을 때는 첩보물에 근접한 스릴러라고 봤기 때문에 기대와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주인공의 클로즈업 샷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복수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영화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주인공이 계속 슬픔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클로즈업 샷으로만 체감상 영화의 한 40-50% 정도는 되게 클로즈업 샷을 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풀샷까지 합치면 한 70%? 그래서 이게 주인공의 슬픔을 관객이 감정이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는 좀 늘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인물한테 너무 앵글이나 그리고 비중을 집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공이 CIA에게 쫓기면서 한 5-6개 정도의 나라를 도망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 영화 스케일이 크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지 못할 정도였어요. 네. 이 그림은 예고편에도 나왔는데 투명한 유리 수영장에서 악당을 죽이는 씬이 있죠. 네, 그때 나왔는데 이게 존 윅은 아닙니다. 존 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어찌됐든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가 장르를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이 아내를 죽인 놈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보통 이런 장르의 영화라면 주인공만의 특별한 능력치를 활용해서 빌런을 처리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주 간결한 킬러의 기술들이 이미 그 과정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뭐 사람을 추적하는 거라든지 아주 작은 도구를 활용해서 액션씬을 벌인다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관객들이 주인공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속 호흡을 하고 혹시 들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긴장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걸로 어떻게 하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긴장감의 텐션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런 장르의 기본이고 이렇게 가야 재미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디테일하게 밑밥을 까는 게 좀 전무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는 해요. 사전 준비는 하는데 중간에 진짜 과정은 쏙 생략해버립니다. 그러고선 갑자기 빌런 앞에 주인공이 짠 하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리모컨 하나 들고 그러고서는 야 가트펜 어디 있는지 불어. 너 안 불면 후회해. 그럼 당연히 악당이 안 불겠죠. 왜냐면 딱 봐도 새님같이 보이고 당장 날 어떻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주인공이 리모컨을 딸깍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펑 하고 터져요. 그러면 악당은 으악 하고 죽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진짜예요. 그러고선 주인공은 뭐 물론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다른 상급 빌런을 찾으러 떠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수극을 보러 갈 때 복수를 한 다음에 도망가는 씬을 집중해서 볼까요? 아니면 복수하는 그 순간까지 디벨롭을 볼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영화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폭탄으로 복수를 하는데 폭탄을 어떻게 설치했다라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혹시 내가 졸았나?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혹시 제가 놓쳤다라고 한다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이런 디테일한 과정 없이 디벨롭 없이 빌런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폭탄 버튼 한번 딸깍하고 죽여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죽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영화가 지루해지고 장르를 의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런의 행동도 되게 의아했던 포인트였는데요. 그 영화 내내 이 악당의 보스가 되게 엄청 뭔가 있어 보이고 극악무도한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나는데 엄청 점잖은 거예요. 뭐 거의 철학가에 가까운 그런 느낌?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심지어 주인공한테 장전된 권총을 쥐어주고 자기를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릎까지 꿇어요. 물론 그 티키타카 하는 대사 중에는 이제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그냥 영화 초반부에 로렌스 피시번한테 주인공이 킬러 훈련을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킬러 훈련을 받았을 때는 되게 저는 강렬한 씬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의도적으로 앞뒤를 끼워 맞추는 연출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가긴 하지만 납득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장르적 재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 감정이 드는데 일조한 게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제가 예고편을 안 봤으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다고 보는 포인트가 아내가 죽는다는 설정이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죽는다. 왜냐하면 영화 초반부를 보면 이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공을 꽤 많이 들여요. 네, 러닝타임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죽었어?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 한번 딱 튀어 올랐던 긴장감이 유지됐다가 또 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관객 대부분은 아마 예고편을 보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미 스포를 당하고 극장에 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언제쯤 아내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초반 20-30분 정도가 이것에 대한 디벨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게 흘러가 버린 거죠. 그냥 이때쯤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고편에서는 왠지 뇌생남 버전의 본 시리즈 분위기가 연상이 됐었는데 당연히 설정이나 시놉시스 이런 건 전혀 달라서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결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통째로 지루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화가 지루해지는 건 중후반부로 갈수록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보다가 한참 본 것 같은데 언제쯤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긴장감을 계속 유지 못했던 그런 실패와 그리고 그 복수하는 과정을 그냥 건너뛰음으로써 생기는 긴장 공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건데 그래도 초반부는 좀 확실히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쌓여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특히 주인공의 이런 능력을 적극 발휘해서 CIA 국장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복수의 기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파리에서 테러범을 협박하는 일도 있고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 캐릭터가 되게 빛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긴장감과 몰입감을 줬어요. 그리고 초짜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불법적인 일을 벌였을 때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반 하잖아요. 엄청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연기를 물론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생하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 스릴러에서 보기 힘든 긴장감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초반에서 바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중후반부에서는 복수를 한 다음에 빌런 하나를 죽인 다음에 쫓기는 신들 이런 것들이 반짝 긴장감을 주긴 하는데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그마저도 좀 약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의아해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진 이 특화 능력 때문에 영화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고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 거거든요. 데이터를 파헤치고 분석하고 영화 대사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CIA의 감시 시스템의 절반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0분 발휘되는 그런 영화를 기대했었는데 이런 주인공의 특화 능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좀 면피식으로만 쓰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초반에는 아내를 죽인 범인들을 찾아낼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위험하다 정도의 그냥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였던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뭐 감시 카메라에 있는 얼굴을 뭐 프로그램적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복수를 위해 떠나는 도망자 신세에서 뭐 더 적극적이고 신박하게 사용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악당들을 처리할 때 뭐 그때도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처리가 돼서 저는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던 건 주인공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본인만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게 마지막을 좀 전환시키는 신이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뭐 반전 뭐 이렇게 좀 의도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이번에도 역시 거의 생략해버리기 때문에 보면서 뭐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좀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영화 내내 감정 표출을 잘 안 하고 계속 슬픔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끌고 오거든요. 1시간 넘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그래도 빵 하고 뭐 터뜨려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종 빌런은 점잖은 데다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미리 세팅을 해놔서 그런 마지막 반전이 됐는지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오히려 더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너도 주인공의 감정을 진짜 몰입해서 느껴봐라 라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다면 뭐 성공적이었겠지만 관객 입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연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평하겠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랐던 영화고요. 6,000원 정도는 돌려받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확실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저는 SF, 뭐 액션,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 드라마, 드라마에 가까운 그러니까 슬픔을 해소하기 위한 한 남자의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지루하고 허무했다. 그리고 예고편이 너무 잘 뽑혀버린 탓에 기대감을 너무 다른 결로 끌어올려 놓은 게 컸다. 이런 게 있고요. 만약 이 영화를 첩보형 스릴러라는 그런 장르적 특성을 기대하면서 보려는 분이 계시다면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없었으면 오히려 뭐 한 2-3천원만 빼면 되는 그 정도의 영화라고 보거든요. 원체 배우들이 빵빵하고 연기도 잘하고 돈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지만 저는 OTT에 이 영화가 나오더라도 다시 볼 생각은 뭐 없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아쉬워요. 왜냐면 배우들도 되게 좋고 캐릭터 설정도 좋고 로케이션도 좋았는데 사람들이 스릴러라는 장르가 의뢰 이렇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 안에서 일반적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캐릭터성을 가진 주인공을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목이 아마추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좀 잘 가져갔으면 본 시리즈가 첩보 스릴러물의 새 장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그러니까 이쪽 시리즈가 이제 본 시리즈 이후에 너무 고여 있어서 좀 색다른 걸 보고 싶었는데 그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영화 아마추어 개봉 관람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봉 영화만 언박싱하는 바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